한국 손해사정사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네, 우리 협회는 약 30년 전에 1987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8,000명의 손해사정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네, 예. 우리 협회는 그동안 재난사고 시 국민들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네. 청취자분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을 좀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발생한 12월에 발생한 태안 기름칠 사고 손해사정을 참여한 바가 있고요. 예. 최근에는 판교 한풍구 추락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보상, 네. 메르스 손실 보상 등 국가적인 재난 사고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 손해사정사회가 각 이제 지역별로 지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전북 지부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사무총장님은 이제 본부에 계신 거고.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이게 심각한데요. 예. 그 이중주차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네,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주차 차량의 탑주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고 기아를 중립에 놓고 정상적으로 주차를 이렇게 했다면 네.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서 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차량을 밀다 사고 내는 사람이 100%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100%로요? 예. 단순히 이중주차 차량이 중립에 기아를 놓고 이중주차했다는 것만 가지고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두 번째 경우인데 이중주차 차량의 탑주가 평평한 곳이 아니고 예. 약간 내리막길에 이중주차를 하여서 예. 다른 사람이 이 차량을 밀다가 내리막길로 계속 가던 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사고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이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는 그 탑주에게도 평평한 곳이 아닌 내리막길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통상 20-30불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파트 관리 회사도 이런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이런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 10%의 과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차 구획선 안에 차량의 주차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주차를 넣지 못하고 조금 앞범퍼가 앞으로 주차 구획선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차 구획선 앞으로 돌출된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을 이동하다가 앞범퍼하고 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때는 피해 차량, 즉 주차 구획선 밖으로 이렇게 돌출돼 주차한 차량에게도 한 통상 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하, 예. 어쨌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이제 내리막길에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은 주차한 분보다는 이렇게 사고를 낸 분, 민분이 더 많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이게 보험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사람 앞에서 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가능하면 이중주차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하지만 이중주차 후에 사이드를 풀고 기아를 중립에 놓고 갈 때에는 이 연락보다는 차량을 좀 밀어서 이동해달라는 운전자끼리의 약속이고 이게 사인이거든요. 예, 그렇겠죠. 이 경우에 아침부터 전화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 따라서, 사고 장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주차된 장소가 평평한 곳인지, 예. 약간 내리막길이나 비탈길은 아닌지, 예. 또 어떤 핸들은 정상적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보시고, 예. 사고 위험이 없다면 조심히 밀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직접 이중주차를 차량을 밀지 말고 직접 차주에게 연락을 꼭 취하거나 또는 관리 사무실을 통해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중주차를 해야만 하는 차주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만 한다면 꼭 위험한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사진 곳 그리고 비탈길 이런 데는 꼭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또한 계속 밀어도 다른 차량이 충돌하지 않도록 핸들 똑바로 위치를 시켜야 되고 예.
주차된 차량과 평행이 맞도록 이중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었을 때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차주는 주차하기 전에 꼭 충분히 뒤를 살펴보고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그 고민을 해서 이중주차를 했는데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예.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예. 만약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그 앞에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네. 보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중주차 차량 보험회사에서 재물배상으로 그 앞 차량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네. 이중주차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를 보상한 보험회사가 차량을 밀었던 사람에게 모두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예. 이 경우에 구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예.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사람은 이중주차 차주, 즉 소유자로부터 일종의 밀어도 좋다는 일종의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걸 이제 그 보험 약관에서는 전문 용어로 허락피보험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허락피보험자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보험 처리했을 때에는 구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건을 돌아와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차량을 밀던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청취자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차량을 밀던 사람이 실손보험 등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된 개인보험에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다면 네. 담보로 이중주차 차량과 그 앞 차량이 파손된 그 파손에 대해서 모두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요. 네. 어떤 보험입니까?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 통상 일배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전거 사고, 학교에서 아이들 사고, 또 실수로 이렇게 차량을 밀었을 때 발생한 사고, 이런 모든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대개는 의료실비 보험 등 손해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본인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청취자분들께서는 꼭 본인이 이 가입된 손해보험 상품들 좀 살펴보셔서 예. 나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근데 갑자기 제가 헷갈려진 게요. 좀 전에 네. 그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이제 사고를 났을 때 예. 처음에 이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를 보상한 보험회사 차량을 밀었던 사람에게 구상을 하는데 예. 그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구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럼 민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들려서 그건 아니죠? 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대법원의 입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그 책임은 있지만 예.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떤 피보험자, 예. 운전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에게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 처해주는 게 그 보험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운전했다고 다시 또 구상한다면 그 예. 보험 가입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 피보험자, 그 운전할 수 있는 허락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이 있지만 허락피보험자의 위치에 있다면 예. 대법원도 구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헷갈려가지고요. 예. 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동 조치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네. 그래도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네. 그때 책임 소재는 이중주차한 운전자에게 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단순히 기어를 풀어놓고 이중주차 했다는 것만 가지고 과실을 물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이중주차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아서 예. 다른 사람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예. 그러면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유만 가지고는 예. 이중주차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차량 소유자가 내리막길 등 정차진 곳에 이중주차를 하였거나 핸들 똑바로 위치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예. 이때에는 운전자에게도 그 차주에게도 과실을 일부 묻고 있지만 단순히 주차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니 연락을 했는데 안 빼줘서 나는 급한데 지금 1시가 급한데 안 빼줘서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예, 아하. 과실이라는 게, 꼭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나, 예. 또 안 해야 되는 일 했을 때 이제 과실을 묻는 건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이중주차하는 것은 서로 이제 주민들과 약속이거든요. 예.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를 좀 밀어서, 차량을 밀어서 이동해주세요라는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사고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것도 또 열받는 일이네. 예. 아. 자, 그러면 예. 이중주차 관련해서 짚어줄 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 이중주차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차량을 밀면서 이중주차 차량을 좀 밀기도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서로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보장책임 보험이 꼭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보험이고 본인이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러한 사고 발생하면 내가 이런 보상이 되는지 또 내가 가입하는 이런 일배책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서 본인이 금전으로 직접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청취자분들은 꼭 본인이 일상생활 변화책임 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하셔서 네. 이런 각종 사건 사고에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